그래가지고 목테스마 왕이 사로잡혀요. 잡혔네요. 네. 네. 환한 얼굴 왕께서 사로잡혀서 있고 그 사이에 이 왕을 가두고 에르난 꼬르테스는 어떻게 하면 이 테노치티틀란을 이제 다 먹어버릴까 그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왕이 잡혔으니까 쟤네들을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다음 해예요. 네. 1521년 5월 20일에서 한 22일 네. 요 5월인데 요때가 또 까틀 축제라 그래서 이 우이슬로포스틀리 말이 되게 어렵죠. 이 아스테카를 창건한 첫 번째 왕입니다. 신화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제 기리는 축제가 있어요. 5월에. 예, 5월 20일에서 한 23일 사이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게 요 대성당 앞에 지금 현재 대성당이지만 그 전에는 템플로 마요르 그러니까 아스테카의 대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대신전 앞이니까 그때 아스테카의 지도 계층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축제 때 스페인 사람들이 촐룰라의 학살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이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이니까 광장을 전부 다 닫고 그때는 대포를 써요. 촐룰라에서도 대포를 썼다 그러는 거예요. 대포 날아가죠. 사람들은 학살되죠.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기가 이제 무너지는데 그 첫 번째 이제 테노치티틀란이 대대적으로 무너지죠. 아니 근데 그 대중들 아닐 거예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일 텐데 왜 다 일반 대중들도 있지만은 네. 거기에 아스테카의 지도층이 다 있고 귀족들 다 귀족들이 있고 거기에 다 그리고 전사들도 있고 전사들도 있고 네, 전사들이 전부 다 귀족. 그러니까 모였을 때 그냥 치는구나. 예, 다 죽이는 거죠. 그렇구나. 다 죽이고 그리고 예. 이날 학살이 있던 날 목테스마 왕도 죽여요. 자기네들은 이제 군중들이 화가 나서 아스테카의 군중들이 화가 나서 화가 나겠죠. 정말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왕이 사로잡히고 자기네들은 이따가 지금 살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일방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화가 나서 목테스마 왕을 돌로 쳤다. 그러는 설도 있고 그 와중에 에르난 꼬르테스가 죽였다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죽였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네. 당연히 스페인 사람들이 죽였겠죠. 그렇죠. 네네. 이때 우리가 우리도 이제 나라가 망해봤지만은 네네네. 그때 뭐 순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서 죽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안 죽이죠. 안 죽이죠.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조선 시대만 해도 왕이 신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의 왕은 뭐 깃털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의 복장을 하고 있고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을 감히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민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왜 나왔나요? 네. 아마도 에르난 꼬르테스가 자기가 죽이고 목테스마 왕이 원래 전사거든요. 죽이고 이 점령을 하기 위해서 죽이는 대의 명분이지 않았을까. 자기네가 죽여놓고 그냥 일반인들이 죽였다 하나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테스마 왕이 그렇게 뭐 잘 싸우고 영역도 넓혔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 에르난 꼬르테스 에르난 꼬르테스 그 스페인 사람하고 왜 안 싸우고 그냥 그렇게 당했나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정말 저도 읽으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아스테카 역사를 할 텐데 이 목테스마 왕의 이름이 하난 군지 이름이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할아버지 가장 영역을 넓힌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위대한 환한 얼굴이에요. 위대한 환한 얼굴. 얘는 이제 젊은 환한 얼굴이에요. 젊은 환한 얼굴. 석고여친이라고 이름이 붙는데요. 젊은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넓힌 최대 영역을 재정복을 하고 정비를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그 최대 영역을 유지했던 왕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 유지를 하면서 이 뭐라 그럴까 군사적인 압력을 넣으면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뜰라스칼라 같은 반대 세력도 많은 거예요. 뭐 세금을 자꾸 바쳐라, 뭐 공물 바쳐라 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 아스테카의 뭐 점쟁이 들한 보니까 아스테카가 멸망할 거라는 수많은 징조가 있었대요. 물금 8개인가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준주 생각하기에 네.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어쨌든 기원전 3114년 마야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네. 지금 1521년까지 왔잖아요. 엄청 왔죠. 약 3000년을 유지하면서 이 네. 아스테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문명인데 이 아스테카 사라짐으로 해서 이 원주민의 문명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원주민의 시대가 끝나고. 예, 스페인 이제 유럽인과 이제 원주민의 이제 혼혈 이제 시기가 점령이 시작되는 예, 거죠. 점령이 네,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웬 징조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계속 뭐 전쟁하고 학살도 당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뭐 저 우리나라도 뭐 점쳐보면 아마 나랑 별별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일단 외부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이 목테스마 왕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저런 식으로 이 자기네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무기. 그러니까 첫째 말이 있잖아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 이 걸어다니는 사람 보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스테카의 전사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대포 쏘고 그러니까 최대한 달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걸 좀 주고 이 왕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일단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군요. 네, 협상을 유지하면서 얘네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뭐 하려고 했던. 에르난 꼬르테스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걔네들은 이 원주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과연 인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어쨌든 자기는 뭐 인간으로 봤다 그래도 자기네들과 대등한 뭐 협상을 하는 인간 그런 걸로는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난군주 얼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화가 나는 군주. 그 위에 그 바로 형 동생이에요. 동생이 이제 꾸이틀라오하기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즉위하자마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전사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이제 아스테카 전사들이 뭐 어쨌든 이 메소아메리카의 세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전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뭐 총칼은 없었지만은 칼, 화살 뭐 이런 걸로 이제 맞섰죠. 저항을 하는군요. 예,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6월 30일 그러니까 한 달쯤 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게 돼요. 잘 싸웠나 보다.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때 이제 이름하여 슬픔의 밤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실 이는 에르난 꼬르테스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목숨을 구해요. 아이고. 자기네들 말에는 산티아고 이제 성인자가 나타나서 구해줬다 그래요. 성자가 나타나서 구해줬다. 어쨌든 안 죽었군요. 일단 안 죽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1년쯤 후에 이제 이 뜰라스칼라라든가 주위에 이제 모든 걸 총규합하고 뭐 그때쯤 되면 찰코 뭐 해서 상당히 여러 이 멕시코 시티의 부족들이 에르난 꼬르테스 편에 붙어요. 또 붙는군요. 붙어가지고 이쪽을 이제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리고 1년 후에 총공격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꾸이틀라우악이 1년 만에 죽어요. 또 그 왕이 죽어요? 네. 근데 꾸이틀라우악이 죽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는데 아스테카 사람들로서는. 왜 죽었죠? 그냥 천연두로 죽어요. 병으로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천연두라는 병이 이 스페인 사람들이 몰고 들어온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는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기도 없었던 거예요. 원주민들. 원주민들. 그러니까 없네.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얘네들은 감기에 걸려 죽고 천연두에 걸려서 100% 죽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천연두의 병에 걸려서 죽는 거는 뭐 죽는 것뿐 아니라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온몸이 새카매지면서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죽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스페인 사람들은 또 안 죽어요. 감기 걸려도 걔네는 안 죽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감기 걸려 죽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의 눈에 보기에 자기네들은 뭔가 하늘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뭐 재앙이 왔다. 뭐 이렇게 재앙이 왔다. 흉악한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꾸이틀라우악이 죽고 나니까
이 에르난 코르테 스페인 팀들이 이제 총 공격을 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예, 그 리더가 없으니까 그 꾸이틀라우악이 갑자기 죽고 나서 마지막 왕 꾸아우테모 떨어지는 독수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꾸아우테모 떨어지는 독수리. 예, 독수리가 저 아스테카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독수리. 그것도 후대 사람이 붙였군요. 예, 그래서 후대 사람이 붙였습니다. 떨어지는 독수리다. 예, 그 왕이다. 예, 떨어지는 독수리 이제 조카인데요. 꾸이틀라우악의 조카가 이제 즉위를 해서 이 마지막 아스테카 군을 이끕니다. 이끌고 여기 보이는 데가 이제 거기가 수도가 이 우리가 봤다시피 수로로 돼 있잖아요. 호수로 둘러싸여 예, 있었죠. 호수로 둘러싸여. 지금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쪽배를 타고 뗏목. 예, 뗏목을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쪽배가 아니면 거기 수로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쪽배를 타고 운하를 지나가면서 이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은 그 일대를 전부 다 둘러싸고 이 물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게 분화구 위에 있는 호수잖아요. 이 호수가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이제 바깥쪽으로 옆에서는 얇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수로를 막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분전을 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 저항을 하기 시작했군요. 그게 몇 년인가요? 그게 1521년 5월 26일부터 이 항전 절대 항전. 예, 절대 항전. 저항전을 마지막 저항을 하고. 얘네들처럼 그렇게 해서 8월 13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3개월 걸리죠. 3개월 동안 엄청 긴 전쟁이었네요. 네, 엄청 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너진 것이 지금 보는 소깔로 광장이 아니고 거기는 일찍 포기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뜰랄뗄로꼬라는 데를 가요. 뜰랄뗄로꼬. 이름이 어렵죠. 예, 거기가 똑같은 신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뜰랄뗄로 거는 지금 멕시코 시티 가면 앞에 있는 소칼로 광장에 있는 건 거의 다 부셔져서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뜰랄뗄로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있었으니까. 예. 그건 좀 덜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항전을 하고 하다가 거의 다 죽어요. 정말 이 얘기를 읽으면 끔찍합니다. 결상전이었군요. 예. 거의 다 죽어서 전사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남자라고는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다 죽고 이제 무너지는데요. 그럼 여자들만 이제. 예. 그래서 그 플로렌티노 고문서에 의하면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난 뒤에 수많은 이제 고문서들이 쓰여지는데 수많은 고문서들이 아스테카의 후예들이 알파벳을 배워서 남긴 고문서가 많아요. 플로렌티노 고문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플로렌시아 뭐 그쪽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요. 거기서 보면 이때 이 80일 동안에 죽은 아스테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그래요. 뭐 아스테카 거의 주민들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하니까 한 80일 동안. 80일 동안에. 네. 그러니까 약 80일 동안. 인구가 얼마에 따라보나 한 500만 죽었나? 500만까지는 안 살. 24만 명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도시 그냥 하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과장된 숫자가 아니야. 어떻게 80일 동안에 뭐 대포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24만 명이 죽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측에서는 대학살이구만. 그 이제 당시에 그 멕시코 시티 주변 인구를 한 6만에서 30만으로 본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죽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는데 어쨌든 플로렌티노 공문서에 남긴 건 24만 명이에요. 24만 명. 그러니까 엄청 죽였네요. 아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1,8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뜰라스칼라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패전이네요. 네. 뭐 패전이 아니라 학살 그리고 뭐 원주민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죽은 거죠. 그냥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네요. 뭐 그죠? 글쎄요.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스테카의 뭐 왕족
왕족들은 뭐 여자만 남았던가 그래요. 그 왕족들이 또 스페인 사람들하고 예, 스페인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이 상류층을 이룹니다. 그렇지만은 이 날을 마지막으로 이 아스테카는 이제 문을 닫아요. 아스테카 문명이. 근데 그날이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 1521년 8월 13일. 8월 13일. 그러고 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전부 다 아스테카 문명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흔적을 없애는군요. 예. 역시 우리나라 그 일본 같이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근데 일본은 뭐 우리나라의 뭐 건물들을 다 없애지 못했잖아요. 뭐 청독부를 그 앞에 세우고 모르죠. 30년이 이 지배했으니까 다 못 없애고 혹시 스페인 사람 300년을 지배했으면 다 없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스테카도 한 30년 동안은 아직 그 테노치 띠틀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후에 그림을 보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군인하고 성직자들이 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층들은 아스테카의 귀족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 남은 사람들이랑 남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뭐 이제 그 협조를 했던 뜰라스칼라라든가 뭐 찰코 이런 사람들은 그 뭐 후작이라든가 백작 이런 자기를 주면서 어느 정도 지배층의 살림을 유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네들의 이 지배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국 그 황실과 결혼하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건물도 사라지고 아스테카의 문화도 사라지고 언어도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배가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눈에 띄게 된 것이 1790년이에요. 1521년이니까 20년 약 270년이 지나서 1700 우연히 발견됩니다. 8월 13일. 근데 요 300년 정도 지배한 거예요, 스페인이. 이게 스페인 지배가 끝나는 건 1810년이에요. 한 20년 후부터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1821년 그러니까 300년 정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페인이 지배하는 동안은 놀랍게도 아스테카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도 거의 끝 하니까. 무렵에 이것도 어디서 발견되는 거 아니 지금 요 도시인데요. 여기가 지금 국립궁전이잖아요. 국립궁전. 네, 요쪽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 보면 꾸아틀리쿠에라고 썼죠. 뱀의 치마, 꾸아틀리. 바로 여기 국립궁전 바로 옆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정말 코앞에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 땅에 그냥 묻어 있는. 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냥 완전 묻어버렸구만 다, 그죠? 쓰러져서 뭐 묻어 들어갔는가 봐요. 뭐 그렇게 공사를 계속 하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날짜가 좀 주목되지 않아요? 8월 13일. 아스테카 무너진 날이? 8월 13일. 예, 1521년 8월 13일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발견된 날이 8월 13일 날 발견됐어요.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시작된 것도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입니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시작된 것도 마야 문명에서 기록하고 있는 창조의 날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이 뭔가 이렇게 계속 겹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뭔 일이 있으면 뭐 18년이 계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18년 그러는데 그렇죠. 발음이 좀 이상한가? 박정희 뭐 독재가 18년이고 뭐 뭐가 18년 계속 그러니까 만들 그런 수 있죠. 그런 거 있는데 정말 이것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뱀의 치마 꾸아틀리코인데요. 꾸아틀리 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입고 있는 치마가 뱀으로 된 거예요. 아유 뱀이나. 모양이 뭐 사랑스럽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어머니 여신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여신이요? 아스테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뱀의 여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스테카를 건국한 아까 우이슬로포스틀리라 그랬잖아요. 그 남쪽의 꼴리브리란 뜻인데 남쪽의 꼴리브리의 어머니거든요. 건국자의 어머니인 거예요. 건국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 상이 제일 먼저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8월 13일. 8월 13일에 우연히. 네, 우연히. 그리고 곧 이어서 이쪽에서 태양의 돌이 발견됩니다. 태양의 돌? 같은 해 12월이에요. 태양의 돌이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떼어띠아칸에서 보셨죠. 태양의 돌.
시계 같은 거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이 도나티우. 도나티우. 그리고 네 변짜리 선세계가 있고 네. 이런 그러니까는 왼쪽은 그 건축자의 어머니 상이 발견되고 네. 그 같은 해 12월에 태양을 도는 아세카 이념 건국 이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아세카의 태양의 돌이 발견됐군요. 예. 그러니까 200여 년 만에. 예. 200년 그런데 그렇게 되면 210년. 네. 사람들이 발견이라든가 이런 데 흥미를 가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유물을 발견했으니까. 유물을 발견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식민지 시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이 원주민 사상이 고취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독립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로 묻혀요. 다시 묻어요? 박물관으로 안 가고? 박물관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묻어버려요? 이유인즉 네. 너무나 괴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괴이합니까? 조수님 보기에도. 약간 뭐 뱀들의 여자로는 안 보이는데. 근데 뭐 여자리 네. 치마. 치마도 입고 있고 여기 축 처졌지만 나이 든 사람이죠. 가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뱀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뱀 두 마리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뱀이 이제 머리 옆에 옆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골 바가지가 달려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섭게 이게 너무나 괴이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도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도로 땅에 묻어서 잊혀졌어요. 뭐 숨기려고 그런 역사를 숨기려고 묻은 거지. 그래도 뭐 자로 묻은 게 다행이죠. 다 두들겨 부시지 않고. 그렇죠. 부셨으면 다시 재발견되니까. 그 묻은 장소를 지금 현재 국립대학이거든요. 국립대학에서 묻어가지고 나중에 도로 꺼냅니다. 도로 꺼냈는데 어쨌든 보존이 됐군요. 어쨌든. 그래서 묻어버리고 잊혀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1821년에 이제 독립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여기 이제 빨간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독립됐으니까 막 찾아내는 거죠 이제? 아니에요. 그냥 이제 새로운 건설도 하고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하철도 타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때까지 근데 1900년대가 되도록 이것을 제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821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뭐 독립 그거에만 정치적인 데만 정신이 있지 유물 같은 데는 관심이 아직 없죠. 그리고 최초로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 1900년대에 되면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떼오띠아칸부터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떼오띠아칸은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발굴하면서 이제 민족 정신을 고취합니다. 자기 독재를 정당하게 해서 그때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 아스테카 유적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굴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안 그랬다가 1978년에 여기에 지하철을 세우기로 합니다. 78년. 그러니까, 요쪽으로 지하도가 지하철 지나.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건 노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지나가는 요쪽 노선이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원래는 이 뒤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이 뒤쪽으로 지나가려고 지하철 파다가 보니까 그 유명한 꼬열 사오키. 꼬열 사오키. 아이고 꼬열 사오키 얼굴이 없네. 죄송. 여기가 제일 꼬열 사오키입니다. 이 꼬열 사오키가 방울 달린 얼굴이에요. 그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꼬열 사오키의 이제 그 원반이 발견되면서부터 이 유적이 대대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하철 공사와 함께. 지하철 공사와 함께. 그렇게 해서 여기 일대입니다. 여기 일대를 이제 발굴하는데 발굴하다 보니 여기죠. 근데 좀 이상하죠. 건물 다른 건물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 계단이 있고 여기 또 계단이 있고 여기 또 계단이 있잖아요. 계속 계단이 여기가 지금 이쪽에 있는 게 꼬열 사육기예요. 그러니까 달의 여신이죠. 달의 여신 발견되고. 달의 여신 발견되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조각상이 산발적으로 발견됐다 싶으면 이 1978년에 지하철 하면서 나온 거는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군요. 묻힌 도시가 나타나기 묻힌 도시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그 나타났는데 근데 이 묻힌 도시가 여기 계단 하나 있고 여기 계단 하나 있고 여기 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뭐 계단이 하여튼 막 들쑥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안쪽에 먼저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지은 건물인데
먼저 지은 건물이 작은 건물이고 두 번째 건물이 그걸 덮은 거예요. 덮어서 더 큰 건물을 지었겠죠. 계속 리모델링을 했군요. 예, 그렇죠. 세 번째 건물은 또 그걸 덮고 더 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부시다 보니까 위를 싹둑 잘라버린 거죠. 그래 뭐 양파 같은 것을 이렇게 있는데 싹둑 잘라서 여러 껍질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겹, 두 겹, 세 겹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래서 그림만으로는. 예, 요거는 지금 인류학박물관에 있는 모형인데요. 모형. 여기 보면 속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도 재단이 지금 그림자 됐지만 뒤단이 있고요. 그 위에 또 한 겹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겹이 있고 또 한 겹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뭐 돌로 채운다든가 흙으로 채웠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제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덮었다는. 예. 그러니까는 여러 왕대의 주요 건물로서 계속 지은 건물이에요. 리모델링을 계속한 건물이다. 예. 그리고 우회를 자르고 거기 위에다가 또 이제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의 밑부분이 이렇게 가려서 여기 정도를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제 유럽식 건물이 올라가게 된 거죠. 예, 있었던 거죠. 네네네. 있었던 거죠. 철수하고. 그래서 이 멕시코 시티가 이게 지금 멕시코 국기잖아요. 네, 멕시코 국기. 지금 우리나라 국기랑 달리 뭐 전 세계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몇 개 등분하는 국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탈리아도 이탈리아도 그런데 그렇고. 이제 멕시코는 특별히 요 독수리가 가운데 독수리가 뱀 선인장 위에서 독수리가 뱀을 잡고 있는 요 상징을 넣은 거예요. 이것이 자 아스테카를 세운 멕시카족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쪽에 도읍한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잡고 있는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국가 말하는 곳 그것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대신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대신전을 찾게 되는 멕시코의 여정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전, 멕시코 국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곳을 찾아서 말씀드리겠다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